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조언 좀 외치겠습니다. 조언진!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예, 앞자리 많은데 밖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좀 앉아보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다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들어오세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보십시오. 그리고 군데군데 제가 연설했던 부분들이 QR코드가 되어 있어서 QR코드 찍으면은 그 생생했던 연설의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가 죽은 나라,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이 만년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정의가 죽은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정의가 죽은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가 죽은 암흑의 시대 이렇게 책 제목을 적으면서 이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 레일은 다수당 민주당에 의해서 모든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법으로 열고 힘으로 열고 또 국민들의 비판 기능을 죽여버리고 말을 못하는 일틀막법을 만들면서 이 대한민국은 이제 암흑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이 암흑의 시대가 2025년에 지금의 제가 보는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보는데 2016년은 더더욱 더 짙은 암흑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6주기 박정희 대통령 서거 46주기 되는 해에 품위 생가에서 대통령 각하 그 생가 앞에서 했던 말이 이 박정희와 김일성의 싸움은 이미 광복 해방 전부터 이들의 좌우의 싸움은 시작이 됐고 현대사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싸움은 계속되는데 2017년 국회에서 제가 현재 국회의원 있을 때 소위 좌파 시민단체들과 그 당시에 민주당 좌파 국회의원들이 세미나를 여러 번 열었어요. 100년 전쟁을 끝을 내자. 100년 전쟁을 끝을 내자. 그게 모 좌파 방송에까지 나왔습니다. 그 100년 전쟁은 1917년 프롤레타리아 혁명, 러시아 혁명, 소위 공산당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이 바로 100년 되는 해다. 소위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세미나들을 하고 그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의 우파들은 좋은 지도자 만나서 나라를 개국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그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든 보수의 대통령 지도자를 만나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백마탄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3당 합당, 3당 야합을 통해서 김영삼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꿈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위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를 좌파들한테 넘겨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좌파 죽어가는 좌파들, 그 죽어가는 좌파들과 동시에 김일성 세력들의 이북 북한의 종말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의 길을 열어주고 소위 말하는 그들을 도와준 YSDJ라는 소위 중도 좌파 세력들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 권력을 쥐는 10년간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괴멸의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 좌파 얘기하는 자들, 김무성 같은 자들은 거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YSDJ로부터 시작해서 중도 좌파의 나라가 된 겁니다. 보수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만해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 알고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된 거예요. 또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은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동안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겪으면서 잘하겠지. 설마 DJ와 YS까지 저 정도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착각했어요. 87헌법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대통령 직선제를 지켰다. 민중의 승리다. 민중이 승리한 거죠. 그런데 국민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87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는 지켰는데 대통령 중심제를 못 지켰어요. 대한민국에 151석만 가지면은 그 151석 가진 거대 여당이든 야당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좌파들은 소위 좌파들의 양심이 있는 좌파들이 맥을 이겨왔어요. 문재인 때부터 이 맥이 없어진 겁니다. 소위 정통 좌파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소위 지역 갈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위 북한 문제만큼은 김일성 추종자들이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기가 지켜야 될 길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들떨어진 좌파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중심으로 주사파가 다 장을 하면서 판을 한번 뒤집어 놨습니다. 국정원 들어가서 국정원 다 뒤졌잖아요. 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잔지 운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설마 문재인이 생긴 거 보니 그래 안 가는데 했는데 그때도 이미 체제적으로는 다 작적으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성남의 저 밑에 경기도의 성남에서 용인 외대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통진당 아주 세력들이 모락모락 크고 있을 때 그때 이재명이라는 자가 성남시장을 합니다. 김현지 얘기 들었죠. 성남 21 단체 사무국장 그들의 세력들이 나오면서 주사파들을 다 쳐냅니다. 주사파들을 다 쳐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력들이 이재명을 추종하고 이재명을 세우면서 통진당 아류 세력들이 민노총, 한국노총, 시민단체를 다 장악합니다. 지금 2025년이 그 과정에서 온 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을 가지고 저도 국민의힘에 10년 국회의원을 3번 했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전략기획본부장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 당수열 3위까지 하는데 전 탈당이가 나왔는데 저는 이미 이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 보이더라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 보이더라. 탄핵했는들 다 가가 바른정당인지 나가가지고 35명 가가지고 계속 꿀한자가 사과만 해. 그런데 내 것이 이 언론들이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을 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비겁한 보수 세력들, 제 표현으로 하면 껍데기 보수 세력들, 사쿠라 보수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난도질을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들어왔어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조밀한 계획들이, 그들의 조밀한 침략이 대한민국의 요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김무성이 한동훈 손 놓고 한동훈 뒤에 붙어가지고 또 쌍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 만든 후보를 막 바꾸려고 그러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걸 저항할 일도 없어요. 왜? 이 현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 국민의힘이 나홀로 하겠다.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라가 그냥 사회주의 레일대로 그냥 붙어가 사쿠라 노릇이다 하면서 사회주의 독재에 가는데 아무나 해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자리나 지키고 하면 돼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저 화면에 보셨죠? 어린 아이들의 이 아이들이 노예가 되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했어요. 지금 뭐 내란 재판부, 법외국제, 사심제 뭐 등등등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체제하고 없습니다. 그러다가 민노총이 언론방송 장악 다 했습니다. 민노총 사장을, 언론방송 사장을 민노총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돈 막 풉니다. 환율이 지랄같이 오르던 아무 생각 없어요. 정권만 잡으면은 환율이 올라도 좀 더 못 살면 되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살아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저들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조금 못 살아도 돼. 미국한테 800조 퍼져도 돼.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원자재값이 올라가 물가가 올라도 돼. 자기들이 정권만 잡고 10년만 하면은 나라가 망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난 놈은 안 돼. 돈 잘 버는 놈도 안 돼. 강남에 집 가진 놈은 다 악마야. 그래서 그냥 공산사회 비슷하게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과로 가는 길을 연 겁니다. 제가 사회주의의 열차에 레일을 깔았다는 것은 이미 사회주의과로 가는 겁니다. 위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모범국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던 나라, 건국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그 과정, 그러한 희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왜 저렇게 못 살면서도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그러한 경쟁사회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손자, 손녀들 오늘 집에 가서 얼굴 보세요. 아, 얘들이 살아야 될 나라가 뭔가? 이렇게 이재명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사회주의 독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그 길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15년, 20년 내에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꿈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련, 중국, 북한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10년을 보셨잖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올바른 길을 가는 데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고 내가 국민을 위하고 내가 나라를 위하고 내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길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길이 오르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뭘 한 그런 상황,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 이제 여러분들이 야, 우리가 10년을 싸웠는데 또 10년을 또 해야 되느냐. 제가 그날 박 대통령 서거 46주기죠. 그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박 대통령 서거 50주기 되기 전에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다. 왜? 지금의 70대, 60대 세력들이 이제는요 80이 다고 그렇게 가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었던 기본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연령대의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령대의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싫더라도 세계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가장 빨리 망한 나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 제가 오늘 이렇게 책에 쓰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암흑의 시대다. 근데 뒤에다가 뭐라 적었어요? 암흑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이렇게. 그럼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가?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가? 희망이 없으면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좀 많이 약하고 용기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희생도 없고 우리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보는 그러한 애심도 없는 국민의 힘이지만은 국민의 힘이 모으면 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하나 가지고 저 좌파 사회주의 독재 이재명이 독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재명은 11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11년을 이재명은 합니다. 앞으로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이재명 임기가 2년 남아요. 이미 벌써 연임 얘기가 나왔어요. 김민수이 뭐라 했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그때 자기가 그래요. 나 2년 안 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같이 합시다. 나도 연임에 넣어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첫째 하나는 이재명 미워 죽겠는 사람은 2년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찬성. 이재명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잘 됐잖아요. 또 찬성. 그러니까 그 개헌은요 80% 정도가 찬성할 것 같아. 그런데 이재명이 그냥 하겠습니까? 3년하고 4년 전인 두 번 하면 8년에가 11년 합니다. 이게 그들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중임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거기다 갈로 딱 제가 연임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미 착수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지금 6개월 만에 나라가 아작이 났는데 이재명 총통 11년 총통의 길을 열어놓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기서 못 잡으면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좀 많이 고민들 해라. 너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다. 쟤들이 너가 힘을 가지고 너같이 그런 껍데기들이 쟤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문재인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주사파를 몰아낸 운동권 세력들이 새로운 신운동권들이 지금 이 정권을 다 지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다시 한 번 더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하면은 딱 체제전쟁이다 선언 잘하셨어요. 이 체제전쟁이 지금은 7대3 싸움도 안 됩니다. 7대3 싸움. 선거 못 치러요. 왜? 언론방송법 지금 다 통과돼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얘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요?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 선거로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민초들의 힘이 작용한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희망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는 어려울 때 지식인들이나 양반들이나 가진 자들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전쟁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는 민초들이 어병이라는 얘기로 독립군이라는 얘기로
학도병이라는 얘기로 민초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지킨 거예요. 이제는 정치권이 우파 정치권이 하나로 국민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이제 그 뭉친 힘이 민초의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절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규를 해서 여러분이 이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대한민국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 이것은 6.25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 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 내용을 보시면은 익숙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이 책을 보시도록 하셔야 돼요. 왜? 이 책 안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제가 연설했던 거, TV 토론 나가서 했던 거 모든 부분을 이 책 안에 다 담아놨어요. 이걸 읽으면서 왜 암흑의 시대고 이 암흑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 정의로운 국민들이 불의의 암흑의 어둠의 세력들을 끝장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내시고 또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부분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 이 좋은 집 들라놓으면은 저게 뭐 지 혼자 수도 적하는데 안에 들라놓으면 머리 아프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공화당이 뭐 나서 너것들 그래 안 한다. 오로지 당면 과제는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 열차를 멈추게 하는 거다. 그 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많은 애국 동지분들, 또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에 그 희망은 끝이 없더라. 또 우리 가슴에 희망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